칼날 폭풍 속 위에 서 있는 나를 그대들은 아는가? 홀로 지켜야 하는 난 맞설 것이다. 폭풍치는 곳, 내 발걸음 향하는 그곳, 망망대해에 나 홀로 거친 파도에 쉼없는 노를 저으며 의지의 날개로 거대한 바다를 헤치며 칼바람에도 맞서며 나의 심지에 불을 붙이리라.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역사와 운명에게 모든 걸 맡기고 들녘 달빛 먼 길 홀로 걸으리. 나의 인생 조국에 바칠 것이다. 역사와 운명이 가리키는 저 어둡고 커다란 길 향해 나는 걸어갈 것이다. 이 모든 짐을 다 안고서 어, 2022년 1월 12일 인싸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뭐 좀 늦게 시작하게 됐는데 충격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꽤 여러분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저희가 그 녹취록 이런 것들도 몇 개 입수를 해서 한번 틀어드렸던 적도 있고 한데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분이 지금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분도 심지어는 난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분인데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는데 벌써 3명째입니다. 이 뭐 전문적인 킬러 집단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조상원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배경은 스타벅스인데요. 이대 앞에 있는 스타벅스 1호점입니다. 제 기억으로 이게 99년도인가 97년도인가 생겼어요. 제가 99년도입니다. 99년도. 왜냐면 제가 이제 처음 변호사 마치고 맞다. 어제 이거 제가 봤었는데 이 이민석 씨가 이 변호사인데 이민석 씨랑 또 다른 한 분이 지금 그 이민석 씨 요거 좀 네, 띄워줘 봐요. 네. 스타벅스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스타벅스 99년도에 처음 열었을 때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때 동부이촌동에 살고 있었는데 정말 그 일요일마다 갔습니다. 일요일마다. 저 스타벅스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스타벅스라는 게 있다는 거는 그 제가 97년인가 어디 미국 갔을 때 스타벅스라는 데가 있다는 거를 알아가지고 그때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스타벅스가 있으면 좋은 동네고 스타벅스가 없으면 안 좋은 동네다. 이렇게 판단해도 된다라고 미국에서는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고급 커피숍 이미지였는데 그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거의 일요일마다 99년도에는 거의 일요일마다 한 3, 40번 간 것 같아요.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 1호점은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죠. 시애틀에 가면 스타벅스 전 세계 1호점이 있습니다. 1973년인가에 처음 만들었던 당시에는 이제 이 사이렌 모양도 좀 다르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여러 가지 커피 전문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스타벅스가 워낙 압도적으로 서비스와 품질을 유지하는 바람에 나머지들이 다 맛이 갔죠. 사실 처음에 초창기엔 커피빈이나 스타벅스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뭐 파스쿠치니 뭐니 뭐 여기저기서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죠. 롯데도 뭐 엔젤리너스인지 뭔지 참여를 하고 또 약간 좀 분위기는 다르지만 뭐 이데아 커피니 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백다방도 있죠. 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타벅스는 전국에 있는 빌딩주들이 전부 자기 건물에 집어넣고 싶어하는 그런 커피숍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좌파들은 또 이번에 그걸 발견을 했더라고요. 그 이마트 그룹 전체에서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의 반이 스타벅스에서 나온다. 스타벅스만 불매하면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찾아냈는데 참. 네. 자, 이거 기사를 한번 볼까요? 네. 신세계였기에 가능한 스타벅스 80평의 기적이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물론 스타벅스에서 보도 자료로 내놓은 거긴 하지만 99년에 처음 열었다. 네. 그때 이후로 지금 1574개 매장이 있고 영업이익이 1644억, 매출이 2조네요. 2조. 파트너 수가 19,000명. 커피마스터가 8,800명. 네. 하루에 80만 명이 방문하는. 하루에 80만 명이 방문하는. 22년 만에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의 객보다 2배를 더 많은 를 열었다. 겁니다. 음. 네. 바리스타 말 자체가 스타벅스에서 시작됐다. 할 정도로. 네. 엄청나네요. 엄청나요. 네. 그러니 뭐 당분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건 뭐 어떻게 스타벅스를 계속 안 가요? 또 좌파들이 이런 거 하는 건 더 좋아하니까. 네. 좋은 건 더 잘 알아요. 네. 자, 오늘 아침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어제 이 페북을 하다가 이걸 봤었습니다. 지금 좌파긴 하지만 이재명에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민석 변호사가 페북에다가 제 패친 이병철 님이 3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친누나가 실종 신고를 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병철 님은 이재명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폭로한 분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침에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네,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선이 아니라 마치 무슨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을 매일매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야, 이 뭐 이재명과 관련돼서 이재명에 반대하면 누구나 죽는다. 이거 뭐 다크나이트 수준이에요. 사실 이재명을 보면 조커가 떠오르죠. 조커가 떠오릅니다. 네. 정말 이재명의 그 옷 입고 다니는 거에다가 조커 붙이면 딱 조커일 것 같은, 조커하고 펭귄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옷을 요새 입고 다니던데. 네. 스타벅스 배달 안 하는 가요? 네. 김영균님 감사합니다. 춥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스타벅스가 배달 안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른 업체에 혜택을 주는 건데. 사실 스타벅스 배달하기 시작하면 난리 나죠. 난리 나. 네. 난리 날 것 같아요.
자, 어제 잔잔한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어제 그 진명여고 태신 정님 감사합니다. 그 위문 편지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진명여고에서 보낸 위문 편지라는데 군인 아저씨, 투 군인 아저씨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날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써서 감사합니다. 군생활 힘드신가요? 그래도 열심히 사세요. 앞으로 인생에 시련이 많을 건데 이 정도는 이겨줘야 사나이가 아닐까요? 저도 이제 고3이라 뒤지겠는데 이딴 행사 참여하고 있으니까 님을 열심히 하세요. 님은 열심히 하세요. 신났구나. 지우래요. 군대에서 노래도 부르잖아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어쩌고 지우래요. 그래서 찍찍 지웠어요. 그러니까 파이팅. 추운데 눈 오면 열심히 치우세요. 2021 12월 30일 어디 2학년 진명여고입니다. 진명여고 2학년. 그러면서 거기에 또 뭐 이름 같은 거 자세히 쓰면 또 쫓아온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디자인 바이 아키텍트님 감사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진명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위문 편지 쓰라 했을 때 반발 엄청 심했는데 학교 측에서 가이드까지 나눠주면서 쓰라고 시켰고요. 애들 반발한답시고 단체로 저런 편지만 써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군 장병님께 겨울이네요. 군대에 샤인머스켓은 나오나요? 저는 추워서 집 가고 싶어요. 화이팅입니다. 사기를 올리는 내용이 뭐가 있는가 고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쫄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저씨도 독하시나요? 이건 그냥 물어봤어요. 아름다운 계절인 만큼 군대에서 비누를 줍지 마시고 비누를 줍지 마시고가 이게 황당한 얘기라고 그러던데 오윤주님 감사합니다. 비누를 줍지 마시고 편안한 하루하루 되길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는 분께는 좀 죄송한데 집 가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똑같은 것 같아요. 2021년 12월 30일 진명여자고등학교 1학년.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진명여 그 비누 줍는다는 게 이제 샤워할 때 이렇게 비누 주우면 뒤에서 덮친다. 뭐 이런 그런 비누 줍는 거 조심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죠. 비누 좀 주워줘. 네. 그런데 지금 여가부 장관이 또 정영애 지금 여가부 장관은 그래도 별로 이름이 안 알려진 여자 같아요. 근데 이 아줌마가 진명여고를 나오는 바람에 또 이 좀 얘기가 진명여고는 페미 학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레슬리 닐슨이 돌아가셨나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이 총알탄 사나이가 사실 나올 때도 거의 한 30년 전에 나올 때도 이분이 굉장히 나이가 많았었는데 김재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정영애뿐만이 아니라 또 아주 꼴통 한 명 또 있어요. 그 임수경. 네, 참 진명여고가 배출한 대단하다. 이 임수경도 외대 용인 캠퍼스구나. 저기 그 이석기 나온 외대 용인이 아주 그냥 경기 동부연합의 핵심이 될 만하네 정말. 임수경은 그럼 거의 뭐 시조세네 여기서. 이석기가 임수경보다 나이 많은가요? 어떻게 되나? 많을 것 같긴 하다. 말이 학교지 종북이 양성소다. 아니 근데 또 종교가 천주교에서 불교로 바뀌었어. 이분도 웃기다. 네. 네, 이분이 사실 그때 그 새천년 NHK 때 깽판만 안 쳤으면 국회의원 훨씬 빨리 될 수 있었는데 그때 뭐 송영길이니 뭐니 여기다 대고 우상원이 하면서 막 대입다 욕하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찍혀서 국회의원이 좀 늦게 됐죠. 19대에 됐지. 네. 군인들 그렇죠. 2016년에 제가 어제 페이북에다 썼었는데 2016년에 스타벅스에서 휴가 장병들한테 커피를 공짜로 주는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패미들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며칠 못하고 그만둔 일이 있었죠. 요것도 잠깐 보고 가야죠. 우리가 또 이 새천년 NHK 룸사롱 사건을 폭로한 사실 임수경 씨가 김일성 만난 것도 김일성 만난 거지만 이걸로도 유명해요. 광주에서 386 정치인들이 낮에는 참배하고 전날 전야제 비슷하게 밤에 아가씨들 끼고 춤과 노래 이걸 임수경이 폭로해서 유명해졌죠. 여기 뭐 다 있어요. 송영길 정말
저런 자리에 항상 안 빠지고 끼는 게 송영길. 그 어떤 블러드 라인을 잇는 게 이준석. 아, 여기 장성민도 있군요. 장성민도 있고, 우상호, 송영길, 이종걸, 김민석. 참, 보면, 뭐랄까요. 참, 올드보이들이 다 있네. 예. 저 자리에 낄 정도가 돼야지, 민주당에서 그래도 몇 선 해먹는, 4, 5선 해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2026대 깐부. 근데 뭐 그게 아무 데서나 털을 뜯겠습니까? 그 베트남이니까 뜯었겠죠. 네. 아, 송영길의 음모라고요. 네. 진명요고. 네.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그 미사일이 북한이 쏜 새해 두 번째로 쏜 건 처음 쏜 건 마하 6 정도였다고 하는데 두 번째로 쏜 거는 마하 10. 이 정도 되면 도저히 뭐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마하 5만 넘어가도 이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포물선 운동을 한다는 게 기본 전제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서 때리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가 이제 이거 쏜 미사일보다 요격 미사일이 더 빨라야 됩니다. 쏜 미사일보다 요격 미사일이 늦어도 맞춘다는 거는 정확한 계산을 전제로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쏜 미사일보다 요격하는 미사일이 더 빠르다는 게 전제가 되는데, 극초음속 미사일 정도가 되면 요격 미사일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요격 미사일은 정교한 그 컨트롤이 필요한데 그렇게 빨라지면 정교하게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사실상 저런 초음속 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하다. 방법은 뭐냐? 방법은 뭐 이미 나와 있어요. 힐체인.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 합참에 있으면서 이거 뭐 법무관이니까 저런 거 연구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예방적 타격, preventive strike 또는 뭐 surgical strike,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외과 수술적인 타격이라고 하는데 surgical strike, 아니면 preliminary strike라고 해가지고 선제 타격인데 이 개념이 거의 비슷해요. preliminary strike나 preventive strike나, 그러니까 예방적 타격이나 선제 타격이나 거의 비슷한 게 적의 도발이 거의 눈앞에 왔어요. 적의 도발이 거의 눈앞에 와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뭐 우리의 정보 자산은 그 정도는 안 되지만 미국의 정보 자산으로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 보통 이제 만약에 핵 도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 72시간 전, 이게 좀 빨라졌다고 하더라도 48시간 전까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핵 도발이 눈앞에 왔다. 이제 뭐 6시간이다. 12시간이다. 그렇게 그 정도가 파악이 가능하죠. 왜냐면 그 핵을 도발하려면 핵탄두를 미사일에다 갖다 실어야 되는데 평소에 붙여놓지는 않습니다. 미사일하고. 이걸 붙여라라는 그게 있고, 또 그리고 김정은도 핵가방을 갖고 다니거든요. 자기가 이제 핵 만든 다음에는 그 미국이 핵가방 가지고 다니는 게 굉장히 부러웠는지 핵가방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 핵가방과 핵이 실제로 발사되는 것과 통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72시간, 뭐 북한이 뭐 굉장히 그걸 많이 해서 48시간까지 당겨진다고 하더라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2시간 내지 6시간 전에 미리 파악해서 어느 장소쯤에서 핵이 발소될 것이다 라는 걸 파악하고, 이게 뭐 이동식 차량이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예방적으로, 원래는 이제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그 해당하는 핵미사일 있는 데들 쫙 때리는 건데 그렇게 해도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냥 물량 공세를 때려버리는 거죠. 현무 미사일 같은 걸 와장창 때리고 참수부대 등장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라는 게 우리 삼축 뭐 이런 게 돼 있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가 어떻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만일에 쏜다고 하면 방지할 방법이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원론적으로 물었더니 원론적으로 대답한 겁니다. 막을 방법이 없다. 다들 선제 타격밖에 없다고 한다. 북한의 그 평화쇼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발사하고 있는 와중에 막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리가 났죠. 얘네들이 또 민주당에서 무슨 전쟁 광인이 어쩌니 하고 있는데, 전쟁 광은 무슨 전쟁 광이에요. 지금 네, 김명희님이 멸공에 발작하시는 분들 스티븐 버큐님이 버큐드시래요. 네, 김선달님 현실이 더 영화 같다고요. 네, 케빈기님 우리는 전자권이 없어서 선제 타격 힘들지 않나요? 미군이 가지고 있는데 그건 같이 얘기해서 하는 거죠. 네, 같이 얘기해서 하는 거고 전자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자권 가지고 너무 이렇게 우리는 전자권이 없는 무슨 군대다 이렇게 하실 건 없는 게 나토도 전자권을 나토 사령관이 갖고 있는데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하고 있는 유럽 국가가 34개인가 되는데 EU보다 많죠? EU가 28개가 되고 나토가 34개. 그러니까 나토가 더 많아요. 동유럽의 국가들이 많이 더. 그럼 그 34개 국가들은 전자권을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럼 다 그 나라들은 프랑스, 독일 여기는 바보라서 전자권을 미국한테 이양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지역 집단 동맹 체제에서의 효율성 때문에 그걸 갖고 있는 거고, 그 나토조차도 한미연합사령부가 훨씬 전 세계적으로 동맹 방위의 어떤 동맹 국가 간 방위력이나 방위하는 그 훈련이나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동맹 국가 간 연합 방위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한미연합사는 세계 역사상 동맹 국가 간의 연합 방위를 하는 걸로 지금 70년이 지났죠. 70년간 동맹 국가 간 연합 방위를 해오고 있는 아주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아주 희귀한 케이스예요. 원래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것처럼 이 세계 역사상에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우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가지고 연합사를 만들고 나서 이 연합사가 존재하면서 계속 하여간 중국이든 소련이든 북한이든 간에 이 적의 위협이 그냥 꾸준히 있는 바람에 하여간 희한한 케이스가 됐죠. 희한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제가 황당하다고 이제 그 소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중대법대 나온 사람이 무슨 서울법대 나온 윤석열 후보한테 무식하다는 소리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그 말을 했더니 그 뒤로는 이제 이재명도 그렇고 민주당 쪽에서 무식하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무슨 바보다, 동네 바보형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준석이 같은 애한테 휘둘리는 거 보니까 동네 바보형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 도덕경 노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노자를 제가 그 말도 안 되게 한 5개월 동안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가장 한 110권쯤 110권 정도 책을 읽었었는데 그때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지금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책입니다. 노자, 도덕경이라고도 하고 노자라고도 하는데 이 판본이 좀 몇 개가 있긴 해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유교하고 선교, 유교가 논어고 그러니까 공자의 말씀이라면 도교는 이제 노자, 장자 이게 이제 도교고 공자, 맹자, 논어하고 맹자가 이제 유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노자는 이제 도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노자 글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하여간 뭐랄까 굉장히 철학적이고 수준이 높아요. 네, 그 중에서 이 딱 윤석열 후보한테 맞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대기만성이란 말도 노자에서 나온 말이지만 대기만성이란 말은 제가 윤석열 후보한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고요. 대교약졸. 네. 예. 이걸 대교약졸인데 대교약우라고도 쓰죠. 대교약우라고도 쓰는데 그러니까 아주 큰 공교한 솜씨, 그러니까 아주 큰 교활함 내지는 그런 것들은 진정으로 총명한 사람은 도리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매우 공교한 솜씨는 서투른 것 같이 보인다. 진정으로 총명한 사람은
뽐내거나 과장하지 아니하므로 도리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대교 약졸, 대교 야구 뭐 이렇게 같은 말로 쓸 수 있는데요. 아빠통통님 감사합니다. 이 윤석열 후보를 제가 이제 아주 드러내놓는 말이 그러니까 잘 비유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뭐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이 누구나 인정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조직입니다. 그 검찰과 비견할 만한 조직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법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법원은 그렇게 엘리트성이 드러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각자 열심히 하죠. 각자 열심히 판결문을 쓰고 각자 책임을 지고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이게 이제 법원이라면 법관이고 법원이라면 조직력 같은 건 별로 없죠. 법원은. 근데 이제 검찰은 어떤 조직력 상명하복이란 말은 없어졌지만 이 검사 동일체 뭐 이래가지고 검찰 내부의 어떤 조직력에 따라서 2,500명의 검사가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그 거악과 싸우는 이런 조직이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 안에서 그 수많은 엘리트 검사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쨌건 검찰총장이 된 거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됐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천재성과 어떤 그 화합 능력, 조직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화면으로 보이는 몇 가지 뭐 강아지 데리고 다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무슨 바보형이다, 동네 바보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래서 특히나 윤석열 후보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제일 황당한 게 이준석인데 제가 준석이한테는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역시 노자에 나오는 말인데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케 중에도 이 상선약수라는 사케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 상선약수가 요즘은 이 일본 니온슈 상선약수 그러니까 사케의 상표처럼 쓰이는데 실제로는 노자에 나오는 말이죠.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고 해서 무르르듯이 해야 된다라는 건데 준석이를 보면 그 생각이 나요. 무르르듯이 해라. 당대표쯤 됐으면 이렇게 파열음을 내고 여기저기서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무르르듯이 무르르듯이 물은 밑에 뭐 자갈이 있건 모래가 있건 바위가 있건 간에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쭉 흘러가죠. 그렇게 모든 것을 감싸안고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흘러가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당대표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기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으니까 좀 생각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제일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게 지금 이병철 씨가 아마도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병철 씨.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일 먼저 폭로한 분인데 이분이 며칠 전부터 실종 상태가 돼가지고 오늘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뭐 범죄 혐의가 너무 눈에 띄는데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가 너무 눈에 띄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심지어는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을 제기했던 이모 씨가 11일 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인은 아직 알 수 없는데 문제는 바로 한 달 전에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죠. 이 생은 비록 망했지만 전 아들, 딸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는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다. 이제 이재명과 싸우시는 모든 분들은 이런 거 하나씩 올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뭐 저희는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저희 방송에서 계속 저나 김세희 대표나 우린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했죠. 저야 뭐 아들이 셋이나 되는데 뭐 자살할 이유가 없죠. 무슨 뭐 삶에 비관하거나 뭐 그럴 이유도 없고요. 찌탕님 무르르듯이 경찰 수사 받으러 가라 준서가 지니 김님 감사합니다. JSL님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전 이재명 반대 운동 전면에 나선 분들 서로 생산하긴 한다고 분주한다. 이날이 이제 김문기가 죽은 날인가요? 이민석 변호사가 왜 오전에 전화를 안 받아서 비살인이 걸리게 하냐. 김문기는 자살을 추정할 아무런 징후나 합당한 동기를 찾기 힘들어 보인다. 근데 이게
국제파 두목 이준석이 보석으로 출소한 후에 이재명 감방번의 립을 가진 두 명이 차례로 죽었다. 그리고 본인이 갔네요. 참. 할리스만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 무르르듯이 하라는 말씀 저희 아빠가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민석 변호사가 다음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위험하네. 네. 자, 이런데 오늘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역시 노자에서 제가 이재명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자에서 천망회회 소위불실이란 말인데 하늘의 그물은 넓고 커서 엉성해 보이지만 빠뜨리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자연의 법칙은 광대해서 엉성한 듯 보이지만 악인에게 벌을 주는 일을 빠뜨리지 않는다 라는 뜻인데 이 천망이라는 게 스카이넷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터미네이터에서도 스카이넷이라는 그 컴퓨터 회사 그리고 그 컴퓨터가 결국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건데 실제로 중국에는 스카이넷이라는 시스템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 CCTV를 다 연결해서 범죄자들 얼굴 분석하는 그 시스템. 그게 중국의 스카이넷이에요. 그 스카이넷이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천망회회, 하늘의 망, 하늘의 그물. 하늘의 그물은 성기고 엉성해 보여서 다 범죄자들 다 뭐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위 불실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권력의 근처에 간 것 같고 자기가 뭐 여러 사람이 죽었고 대장동이 어떻고 백현동이 어떻고 온갖 뭐 난리가 다 나지만 자기는 된다라고 믿고 있겠죠. 그러나 하늘의 망은 천망은 그렇게 성겨 보이지만 엉성하고 성겨 보이지만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재명은 감옥으로 갈 거고 절대로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망회회 소위 불실입니다. 제가 이재명한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천망회회 소위 불실. 이거 아주 노자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천망회회 소위 불실. 네. 그래서 이 노자가 많은 글이 있진 않지만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는 게 많아가지고요. 뭐 그때그때 생각나는 말 누구에게나 해줄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오세훈 시장도 이 노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시장 처음 됐을 때 무위지치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다스린다. 그게 또 이제 이 노자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말 중에 하나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스리는. YK님 감사합니다. 가세연 조심하시고 경호 쓰세요. 지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경호원 붙여야 된다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돈이나 좀 대주시면서 하고 몰라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저희도 알아봤어요. 되게 비싸. 크리스티나 케이니 감사합니다. 실전이감. 그리고 또 요새 이제 이런 어떤 배달의 민족 경호를 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고 배달의 민족이니 뭐니 이런 라이더들 이게 많아가지고 경호하려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막상 경호를 알아보니까 없어 사람이. 네, 없어요. 네. 자, 저희 그 박근혜 대통령이 책과 관련해서 그저께 일본 후지 TV에서 박 대통령 관련한 책을 우리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를 놓고 약 10여 분간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책도 책이지만 이 책이 나온 시점, 박 대통령의 사면 시점,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앞으로 미국, 그러니까 3월 9일 날 있을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걸 놓고 한국 전문가들 또 그리고 한국분도 나왔어요. 한국분도 나와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잠깐 보실까요? 네. 보시면서 제가 그 밑에 자막을 못 달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번역한 거를. 자, 보실까요? 네. もう一つ、今度ね、パク・クネさんの話なんですけれどもね、まあ、前大統領ですよね、パク・クネさん。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서신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책이 팔리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박 대통령 구치소에 있을 때 주고받은 서신 내용을 모은 것인데 사람들 사이에 관심 있다. 교보문고 등 서점에서 제일 팔린다. 베스트셀러다. 네, 박 대통령과 문 대통령 또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계 이런 것들을 현탐님 감사합니다. 방호란님 감사합니다. 자, 박 대통령 사면을 한 것이 누구한테 유리할까?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사면의 첫 번째 이유는 건강 문제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한 달 전부터 건강 체크해서 건강 문제는 심각하게 있어 보인다. 그리고 만일에 2월 중에 박 대통령 건강 상태가 악화돼서 일이 생기면 문 정권에는 큰 데미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굉장히 길어서 이걸 다 소개해드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박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지금까지는 특별히 없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윤석열을 반대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된다. 윤석열에게 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박근혜와 안철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박근혜가 안철수를 지원할 가능성 없다. 네. 안철수는 박근혜 사면을 요구했었지만 윤석열은 검사장 시절에 사면을 거절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잘들 알고 있다. 라는 거죠. 박 대통령 사면 뒤에 이재명 지지율은 떨어졌다. 윤석열에게 영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비교적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게 약간 뭐랄까요,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분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일본 언론에서는 상당히 드라이하게 그냥 지금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박 대통령의 사면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에 가담한 사람이라서 그렇다. 여기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박 대통령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태블릿 PC를 날조한 장본인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최근에 검찰이 태블릿 PC는 최소한급이 아니라고 했다. 이 얘기까지 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여기 뭐 그렇다면 박근혜의 탄핵은 뭐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윤석열에게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그런데 하여간 이 박 대통령의 책이 대선 때까지 얼마나 팔리느냐 이게 또 굉장히 주목받을 일이죠. 심지어 최근 여론조사 중에 KBS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사면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겠느냐 안 미치겠느냐를 놓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공통적으로 좌파든 우파든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한 2, 3% 정도 다 48대 46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더 많습니다. 예전에 만일에 이런 조사를 했으면 아마 6대 4나 7대 3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박 대통령의 영향력이 살아있다라는 거를 누구나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호남에서도 그렇게 해. 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제가 그건 좀 분석을 해봤는데 전국적으로 모두 다 비슷하게 좌파 우파 지지층 뭐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훨씬 있을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다가 46%라면 뭐 강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48%. 근데 이게 책이 더 팔리고 박 대통령이 계속 있으면서 점점 이게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설 지나고 나면 이 비율이 6대 4 정도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윤석열 입장에서는 당선을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의 인도르스가 없이 당선되기 쉽지 않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는 뭐 준석이의 말이 그것도 일리는 있는 게 안철수의 표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이고 잠깐 지금 윤석열한테 와야 될 표가 잠깐 가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한다면 굳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윤석열이 장악하면 다 올 표기 때문에 굳이 뭐 내주고 말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최근 여론조사를 한번 쫙 분석을 해봤는데 그나마 안심이 되는 건 뭐냐면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 여론보다 15%가량 그냥 항상적으로 높습니다. 이건 한 6개월 동안 안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50 며칠 남았는데 50 며칠 사이에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 여론보다 이게 바뀌어서 비슷해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한 15%가 꾸준히 높습니다. 이건 뭐냐? 그만큼 정권 교체를 희구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거라서 결국 이제 이재명은 정권 유지 여론을 거의 다 먹고 있습니다. 한 40%인데 이재명이 한 38% 이렇게 거의 다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윤석열은 55% 정권 교체 여론에
한 38 내지 9 정도밖에 못 먹고 있다. 그리고 안철수가 한 10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안철수가 갖고 있는 그 포션을 갖고 오면 무난히 되는 겁니다. 무난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안철수와의 단일화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결국 이제 안철수와의 단일화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스 요 두 가지가 이제 남은 50 며칠의 키인데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제가 볼 때는 박 대통령의 지지가 1번입니다.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뭐랄까요? 필수 조건이라기보다는 그냥 충분 조건에 불과하다. 필수 조건은 박 대통령의 지지다. 왜냐하면 이거 지역적으로 표를 분석해보면 지금 영남에서 생각보다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높게 나오질 않아요. 호남에서는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10% 조금 넘게 나오는데 뭐 15%까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지만 막상 투표 현장에 가면 제가 볼 때 7%도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영남에서 지금 특히 TK에서 이재명이 안동 출신이다 이래가지고 한 25%까지 나옵니다. 지금 민주당 목표는 TK에서 30%를 내는 게 목표인데 TK에서 만일에 이재명이 30%가 나오면 윤석열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TK를 방어해야 되고 TK를 해서 10%대 밑으로 밀어낼 정도로 방어해야 되고 지난번에는 문재인이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부산 쪽에서 4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고 어차피 이제 이재명도 부산 경남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부산 경남에서도 25% 또는 30% 밑으로 밀어내야 그러니까 영남에서 확실하게 표를 잡으면 수도권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에 큰 상관이 없이 수도권은 지금 상당히 팽팽해요. 다만 인천 경기가 조금 위험하긴 한데 서울이 팽팽하고 충청도에서 조금 앞서고 충청도 강원에서 조금 앞서고 이렇기 때문에 이 지역적으로 이게 분포를 맞출 수 있는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가 따르면 영남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 영남에서의 압도적 승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이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사실 방역 패스와 관련한 게 오늘 빠르면 오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미 학원이나 뭐 스타디 카페 이런 데서는 방역 패스 집행정지가 됐죠.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완전히 방역 패스를 집행정지할 건지 아니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을지 이것도 오늘 결정이 날 텐데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워낙 엉망으로 이 효과성에 대해서 입증을 못해서 일부라도 인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방역 패스라는 것 자체가 왜 필요하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있거니와 지금 코로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짝짝짝님 감사합니다. 프로랜스님 감사합니다. 원샷 원킬님 감사합니다. 숲속정원님 감사합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한번 볼까요? 월스트리트 저널 지금 미국에서는 오미크론이 코로나 코비드-19의 거의 90% 완전히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어떤 식의 변이냐 델타에 비해서 오미크론이 어떤 식의 변이냐 전염력은 훨씬 강해졌고 병세는 확실히 약화됐습니다. 병세는 확실히 약화됐어요. 고주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환자의 수는 역대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숫자는. 그런데 사망자는 역대 최고의 서너 배의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 수는 그렇게 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위중하지 않은 상태. 대부분의 오미크론 환자들은 하루나 이틀 정도 감기처럼 앓고 나면 완치된다는 거죠. 그리고 완치가 되면 어떻게 되냐?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델타에 대해서도 항체가 생겨가지고 걸리지 않게 된다. 결국 처음에 뭐 독일 이런 데서 그런 얘기 했었죠. 오미크론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코비드와의 전쟁이 끝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전염력은 강해졌지만 이 감기 바이러스의 특징을 많이 안게 돼서 그러니까 백신을 피하기 위해서 감기 바이러스의 특징을 많이 변이를 받아들여서 오미크론이 그렇게 변이한 거죠. 그래서 백신을 돌파하는 그런 능력은 갖췄지만 대신 위중하지 않게
변화한 겁니다. 숙주를 죽이지 않아야죠. 더 많이 전염하고. 그게 모든 바이러스의 그 공통적인 목표거든요. 진화라고 해도 되고 변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변이의 목표는 그건데 오미크론이 결국 그렇게 된 겁니다. HSM 매월 커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오미크론이 아직 우세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추세로 봤을 때 델타까지는 지금 뭐 93%가 접종을 하려 했는데 델타까지는 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델타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오미크론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은 걸려도 별 관계가 없고 걸리면 델타에 대해서까지도 면역 항체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느냐? 저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부스터샷 지금 뭐 부스터샷에 뭐 더 저 오미크론 자료 좀 더 보여드리죠. 제가 표지만 그 처음 앞에만 보여드리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안 해서 그냥 쭉쭉 그 이렇게 화면에 비춰요. 저 몇 페이지 그 안에 왜냐면 요걸 이제 캡처하셔가지고 내용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쭉 한번 넘겨봐요. 쭉 이런 내용으로 월스트리트저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의 이제 동부 쪽에서는 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이게 3대 저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좌파 성향이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래도 상당히 우파. 물론 이제 폭스뉴스만큼의 우파는 아니지만 상당히 우파적이고 보수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지기 때문에 경제지들은 보수적이죠. 해송님 미국인데 부스터샷 맞고도 오미크론 걸린 사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스터샷 맞아도 오미크론이 워낙 전염력이 강하고 이 백신이 지금 오미크론한테는 거의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걸리는 게 낫다.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어차피 3번 맞든 4번 맞든 못 막는데 걸리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좀 심해지면 차라리 약 먹는 게 낫다. 지금 화이자에서 나온 거랑 머크에서 나온 거랑 두 가지가 있는데 화이자가 뭐 거의 위중증을 방지하는 게 거의 90%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게 낫다. 우리는 아직 지금 치료약은 못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는 뭐 치료약도 광범위하게 먹고 있고 해서 왜 도대체 이렇게 부스터샷이니 뭐 여기에 집착하는지 뭐 2번 맞고 나서 6개월 지난 사람들 맞아라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있겠냐 지금 이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 의심스러운 게 지금 5조 원 가까이를 들여서 아직도 9천만 회 분량이 지금 더 들여오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지금 한 9천만의 분이 아마 더 들어오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거의 2번, 3번 더 맞을 분량이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을 다 했어요. 돈도 지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1억 5천만 명분인가 보다요. 9천만 명이 아니라 1억 5천만 명분이 더 오는데 그럼 3번 더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그 유효기간이 한 6개월밖에 안 될걸요? 그래서 다 폐기해야 돼. 5조 원이 날아갑니다. 5조 원이. 그러니까 떨이로 막 맞춰야 돼. 이게 똑같은 일이 언제 발생하냐면 독감 백신 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독감이 매년 연초가 되면 올해 어떤 독감이 유행할 것이다라는 걸 뭐 WTO 이런 데서 발표를 해요. 한 3종류나 4종류의 독감이 유행할 걸로 보인다. 이게 우세종으로 보인다라고 발표를 하면 그 3종류나 4종류의 3가 백신, 4가 백신 그렇게 얘기하는데 3종류나 4종류의 백신을 이게 만들어요. 이게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게 계란에다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만드는데 한 3개월, 6개월 걸리니까 이거 만들어서 가을부터 맞추는 거예요. 가을부터 독감 백신을 맞추는데 근데 문제는 올해 유행할 걸로 생각했던 백신이 그러니까 그 올해 유행할 걸로 생각했던 플루가 아니고 다른 게 유행해. 그래도 이거 생산해 놓은 거가 있으니까 맞춰야 돼. 그래서 억지로 막 맞추는 거예요. 딴 게 유행해도. 다른 게 유행하건 뭐가 유행하건 간에 이거 맞아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뭐 독감에 독한 감기인데 좀 덜 독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랑 똑같아. 위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데는 이 백신이 그래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면서 맨날 맞춰. 남으면 더 맞춰. 미리 사놓은 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 플루가 유행을 안 하면 또 안 맞거든요. 그러면 또 막 맞춰. 노인네들 막 갖다가 그냥 공짜로 맞추고 뭐 하고 혹시 또 이제 약이 부족해서 못 맞게 된다? 그럼 이제 팔아.
별짓 다 하죠. 매년 그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코로나 백신 하는 짓거리가 아주 그 독감 백신 하는 짓거리랑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네. 짝짝짝님 감사합니다. 지금 재고떨이가 지금 왜냐면 5조를 그냥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맞추다가 남았다 그래야지 아예 안 맞추고 1억 5천만 원의 분이 그냥 날아갈 수 없으니까 아니 초창기에는 안 들여와서 지랄들 하더니 이제 또 충분히 들여와라 그래갖고 또 와장창 너무 많이 들여왔어. 아니 1억 회분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2방씩 다 맞는 건데 1억 5천만 회분을 왜 더 가져온 거예요? 한 5천만 회분이나 1억 회분 정도만 했어도 충분한데 3번, 4번 무조건 맞춰야 돼? 처음부터? 대가리에 우동사리를 넣고 다니니까 네. 이 4차 접종은 또 3월에 시작한다. 문재인의 지시는 앞으로 따르지 않는 게 네. 아니 그러니까 백신이 보약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맞으면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야. 보약도 너무 여러 번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자, 이것도 지금 4차 접종을 미리 하자. 이게 문재인도 이제 겁이 나는 거야. 왜냐면 예산 몇 조를 그냥 날리고 가는 걸로 보이니까 어떻게든 빨리 맞춰라. 남으면 어떡하냐. 남아서 폐기 처분됐다. 그러면 이제 당장 자기한테 또 이제 배임이다 뭐 횡령이다 또 들어올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거 만일에 화이자한테 무슨 리베이트라도 주고 들여왔다. 리베이트 받기로 하고 1억 5천만 회분 들여왔다. 뭐 이런 거가 만일에 나오는 순간 문재인은 이제 쳐 죽일 사람 되는 거, 쳐 죽일 놈 되는 거예요. 자, 그 9천만 회분인지 1억 5천만 회분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올해 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 화이자 6천만 회, 모더나 2천만 회, SK 1,000회를 도입한다. 여기까지 하고 말아야 되는데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아마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억 5천인지 9천인지 남은 게 지금 정부가 올해 1억 5천만 회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가 지금 2022년이죠. 2022년에 1억 5천만 회분을 확보했는데 지난해 2월 물량이 7천만 회가 또 있고 잘한다. 이러니까 맞추라는 거예요. 남으니까. 이제 남으면 이제 방법이 북한 주겠다. 네. 그런데 어제 윤석열 후보는 백신 패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청소년들한테 맞추는 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백신 패스가 너무 무작위적으로 한다. 이게 뭐 지금 국민들 얘기하는 걸 그대로 SNS에 올린 거 세 줄로 올린 거 있는데 볼까요? 네. 네, 짧고 묵직한 SNS 글이 9시 영업 제한 철회. 네, 또 그리고 세 줄이었는데. 네. 네. 비과학적 방역 패스 철회. 9시 영업 제한 철회. 아동 청소년 강제적 백신 접종 반대. 네. 요거는 뭐 이준석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 공약 올라가는 거는 지금 뭐 이준석은 지가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저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원래 저렇게 하려고 했었고 하고 있던 중에 이준석이 들어온 거지. 이준석이 저렇게 하자 그런 게 아닌데 그 여가부 폐지 이것도 이준석하고 관계없이 그날 7일날 4시에 올라온 거고 이준석하고 하야한 건 7일날 8시인가 그러니까 전혀 그거 상관없는데 제가 또 지가 또 날로 다 먹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준석이한테 상선약수 좀 지랄하고 티 좀 내지 마라. 가만히 있어도 승리하면 당대표의 역할이 당연히 부각이 되는 거다. 네가 그렇게 너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만일에 잘 되면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아는 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그 삐라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괜히 제가
문재인이 저렇게 경호 인력을 늘린다. 뭐 원래 30몇 명인데 퇴임 대비해서 경호 인력을 65명으로 늘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집도 어마어마합니다. 800평 가까이 되는 규모고 승효상 씨가 저거 설계했다는 것 같은데 나름 이제 그 창을 작게 만들었어요. 외부에서 저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러고 경호 인력을 저 옆에 있는 거 경비동들입니다. 65명까지 늘렸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전 많이 얘기하지만 김정은한테 해놓은 약속이 있는데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게 없다. 그래서 김정은이 보면 지금 스탠딩 오더를 내린 게 아니냐 하는 정도의 어제 그런 삐라가 붙는다는 게 황당한 일이거든요. 뭐 종로경찰서를 습격해서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청와대를 습격하자. 피를 보자. 이러면서 했는데 저희는 이 남자를 20대처럼 봤는데 또 어떤 분들은 제보로 걸음걸이나 뭐 태도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유도 같은 걸 한 사람 같고 40대 초반처럼 보인다. 굉장히 근거를 구체적으로 써서 제보해 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건 간에 굉장히 실제로 활동하는 간첩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에요. 직파 간첩인지 아니면 뭐 자생 간첩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간첩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어제 광주에서 아파트 공사 중에 아파트 무너져 내린 것 때문에 난리였는데 어제도 뉴스가 넘쳐가지고 이걸 제대로 못했고 저희가 영상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따 저녁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짓던 아파트가 저렇게 우르르 한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게 근데 저 사업자가 그때 철거했던 그 애들랑 똑같은 데라 그러니까 야, 이 광주는 도대체 누가 뭘 어떻게 먹고 살길래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게 돈 다 빼먹어서 저런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뭐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하냐? 아니 정상적으로 공사비를 제대로 들여서 공사를 하면 절대 저런 일이 안 나오죠. 철근 넣고 10개 넣고 3개 넣고 세멘트 한 푸대 넣고 반 포대 넣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저렇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네, 짝짝짝님 감사합니다. 사람들 막 죽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놓고 부정선거 세게 할 것 같아요.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아 재고떨이 그만해라. 국민건강보다 백신팔이가 우선이냐. 네. 자, 안철수는 왜 완주를 외치나. 안철수에다 해줄 말도 또 노자에서 찾아야 되겠네요. 그칠 때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 해야 되는데 그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건 우문덕한테 을지문덕 장군이 누구죠? 거기다가 한 거죠. 너 공이 높으니까 그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안철수한테 적당히 해라 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네. 네, 오늘 저 경기 서울연합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우문술이죠. 우문술이의 우중문이에요. 네. 경기 서울연합 채널도 많이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인사뉴스는 여기까지. 경기 서울연합 채널 잠깐 볼까요? 네. 지금 13만 6천 명인데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시청자분들 중에 경기 서울연합을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은 많이 구독을 부탁드리고 또 좋아요를 또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지금 18,000분인 것 같은데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또 이 인싸뉴스가 많이 지금 유튜브가 검열 탄압을 엄청 해서 저희가 완전히 다 노란 딱지로 돼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힘없이 있다. 네. 좋아요 숫자가 잠깐 이렇게 내려가 19,600으로 되네요. 2만을 넘겨주십시오. 네, 넘었습니다. 44,000. 그리고 경기 서울연합 채널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잠시 후에 경기 서울연합에서 또 긴급 라이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라이브를 잠깐이나마 이어가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인싸뉴스 여기까지. 오늘은 뭐 노자의 일본 방송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이병철 왜? 사망 얘기. 이병철님의 사망 얘기가 지금 굉장히 핫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저분들 한번 모시고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그렇지 않아도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굉장히 이재명한테 치명적인 상황이죠. 네. 오늘 인사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